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0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 오늘 미디어 컨퍼런스,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시민단체가 같이 하고 있는 미디어 개혁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민원연이 아주 주도적으로 열심히 저만 안 들어갔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 그 단체예요. 왜 안 들어가셨어요? 제가 안 들어간 이유는 저희 민원연에서 정책위원이 일단은 김서중 정책위원장이 이 미디어 컨퍼런스 전체에 정책위원장을 맡게 했어요. 우리 위원장인데 네, 거기 정책위원회가 또 있어서. 미디어 컨퍼런스. 그런데 민원연이 아무튼 주요 직책을 이제 어찌됐든 차지를 해서 아니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 기사 나가요. 그래요? 그래서 민원연이 장악한 것처럼 미디어 개혁 네트워크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제가 있다 정도. 보기에는 네. 정책위원들이 나가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정책위원을 많이 투입시키고요. 저희 정책위원 중에서 몇 분이 더 여기 3분이나 들어가 있어요. 추가로 정책위원장 말고도. 그래서 저는 실무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활동가고, 그래서 저는 백업하는 뒤에서 이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운영분과에만 제가 들어갔는데요. 또 운영분과 회의가 너무 자주 열려요. 근데 제가 되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봉우 팀장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갑자기 제가 미개위 일에서 되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대신에 봉우 씨가 굉장히 열심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껌 먹고 알 먹고 나 편해지고 봉우 씨가 열심히 일을 해서 좀 보기 좋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봉우 팀장이 이제 모니터 팀장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니터만 하는 걸로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언론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정책을 공부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들어와가지고 내내 정책적으로는 눈도 안 돌리고 이제 쭉 살았기 때문에 정책팀장으로 그렇게 이제 회전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다 이렇게 일해보는 거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마침 이런 기회에 미개위가 있어서 논의를 열심히 해 나가고 있어서 좋고요. 오늘 경론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개위에서 뭘 하는 거죠? 미개위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미디어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요. 사실은 예전에는 신문 방송 정책만 있었으면 된다면은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는 뭐 종편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런 우리가 말하는 TVN 등 유료 방송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것도 다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송 환경 이런 것들이 변해왔는데 사실 지금은 그 수준의 변화가 아니고 뭐 말도 못하게 많은 뭐 OTT 뭐 어찌고찌 해서 넷플릭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소통 그리고 언론 이런 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정리하는 부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공공성을 살릴 것인가. 우리가 방송은 되게 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방송법, 방송심의규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부처도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 나눠서 영역을 신문은 문화체육부, 그다음에 종편이나 지상파는 방송통신위원회, 그다음에 TVN 등은 과기정통부,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지금 부처들이. 근데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그때 뭐 장미 대선으로 긴급하게 갑자기, 이제 하면서 방송 정책인 그러니까 언론 정책 관련해서 변화 없이 이전 정부의 부처를 그대로 이제 안고 여태까지 왔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다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논의해야 된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그 논의를 위해서 미디어 개혁 네트워크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미디어 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만들어서 1년이든 2년이든 집중 논의를 해서 가야 될 방향성을 잡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시청각위원회라는 거 그 이전에는 방송위원회였다가 시청각위원회로 변화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들 그 이 언론 환경 미디어 환경 변화에 기술의 변화에 빨리 대응한다는 거죠. 기술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국민의 뭐 인권이나 공공성 침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대응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게 늦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건데 말로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걸 뚜껑을 딱 열면 얼마나 주제가 많은지 한 100가지 주제예요. 지금 이 안에 미디어계열 컨퍼런스 안에.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또 하면 강론으로 들어가면 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경론의 장이 펼쳐지겠지만 저희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싸울 일이 많은데 이거 다 어디서 누가 하고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 빨리 노사정위처럼 청와대 안에 그러니까 그 대통령 직속으로 이걸 집중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몇 명이 됐던 뭐 집중적으로 빨리 그걸 논의하고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 뭐 안 된다면 차기 정부에서라도 이런 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기구를 만들어서 부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언론을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라고. 근데 그걸 만들어 달라라는 걸 말로만 할 수 없으니까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언론 관련 의제를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해서 가닥을 정리를 해서 던지려고 하는 거죠. 그럼 뭐 정부에. 학자도 있을 거고 학자, 뭐. 시민단체, 노조, 뭐 정말 현업에 현업에 뭐, 있는 전직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현재 명단이 올라온 거 보면 거의 각계의 이 시민 언론 운동을 하거나 언론과 관련된 그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네. 많이 들어왔는데 한 50명 정도가 지금 대표자로 이제 정책위원으로 들어와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아지기는 한 목소리가 나는 조직은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네. 여기서 주장하는 게 여기랑 모순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냥 우리 현실인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 그러면 뭐 어디서 하고 있어? 그 누구 뭐 이런 식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공공성 개념이 전혀 없어. 뭐 이런 거여서 이거를 우리가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의제를 던지는 거죠. 미디어개혁위원회가 필요해요. 라는 그 결론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토론회입니다. 네. 재미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어려워요. 또 싸우면 또 어려운데요. 재밌을 것 어려운데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민원연 활동가들도 오늘 갈 때 최소한 1개 정도의 컨퍼런스는 이제 오늘 이게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쭉 있거든요. 토론회가 계속 이어지는데 듣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최대한 잘 정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편한 언어로 다 이제 바꿔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청와대가 말을 듣나 바로? 당연히 시민들이 압박을 해야 그런 걸 만들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도 우리가 이걸 넣으려면 얼마나 쉽게 잘 정리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디어 탈국계에서도 이 각 분과위원들 있잖아요. 그 최종 결론들 이런 거를 좀 와서 설명을 해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해볼게요. 궁금하네요. 네. 자, 그리고 미디어 스크랩은요. 미디어스의 고 김용균 참사 서부발전 돈 주고 3년 연속 안전 경영 대상을 받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송창한 기자 기사인데요. 이게 경실련에서 지난 7일에 지방자치단체에 돈 주고 상 받기 실태 그 실태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이제 그 서부발전이 민간단체로부터 3년 연속 안전 경영 대상을 받았고요. 채용 비리로 얼룩졌던 강원랜드가 인적 자원 개발 대상을 받는 일이 있었대요. 정말 그냥 뭐 뭐야. 자기들끼리 해먹고 있었군요. 진짜 이거는. 이거는 해먹는 게 아니고 돈을 줬으면 상을 주는 거죠. 그건 너무 그냥 일상인 거지. 돈 줬어? 그러면 상 상장. 줄게. 상 주고 광고해주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307개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상과 지출한 돈을 분석한 결과 90개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단체에서 516개의 상을 받고 43억 8천만 원의 돈을 지출했다라는 거고요. 돈은 광고비, 홍보비, 심사비 등의 명목으로 전달되었고 언론사에 22억 3천만 원, 민간단체에 21억 4천만 원이 지급됐다. 경실련은 다수의 공공기관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축소 공개했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언론사들이 내가 이거를 너를 선정을 하는데 너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심사비, 그다음에 너 이 심사 결과를 알려야 되니까 홍보비 뭐 이런 걸 다 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난 똑같다고 생각해. 버스 옛날에 또 이런 거 많았어요. 버스를 고속버스를 타잖아요. 그럼 아저씨가 중간에 싹 올라오셔가지고 지금부터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쪽지를 다 나눠줘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버스에 사람이 한 20명 타잖아요. 그러면 한 15명을 불러요. 1번, 7번, 6번 뭐 손드시라고 막 신나가지고 손들거든요. 그러면은 시계를 주겠대 이분들한테. 네. 근데 제세공과금을 내셔야 된대. 근데 아, 제세공과금이 막 10만 원 막 이래. 시계는 내가 보기에 한 5만 원짜리밖에 안 돼 보여. 사기 아닙니까? 사기잖아요. 진짜 그러면.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지금 상에 선정됐다. 그래서 홍보비를 받아야 된다. 돈을 그래서? 내라. 그러니까 선정은 훨씬 더 많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내면 훨씬 더 큰 장사가 될 텐데 좀 애매한 거지. 근데 이게 민간기관이나 언론에 우리 세금이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의미가 있나? 근데 제가 웃긴 거는 언론사에게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또 이해를 하겠는데 웬 민간 단체에 21억 4천만 원씩이나 지급이 많이 됐냐고요. 근데 이런 민간 단체라는 곳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이런 뭐라고 아무튼 참 어렵네요. 이게 이제 강원랜드는 한국 HRD 협회라는 곳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강원랜드는 직원 교육에 대한 경영진의 높은 관심으로 인적 자원 개발 시스템을 다양화하여 전 직원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교육 훈련을 실질적 경영 성과에 직접 연결시킨 것으로 평가되어서 상을 줬대요. 근데 지출 금액이 지금 강원랜드가 표에 보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800만씩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을 내고 상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래서 이 한국 HRD에 3차례에 걸쳐서 총 2,400만 원을 지출하고 상을 3년 연속으로 받은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인적 자원 개발상을 개발 대상을 돈 받은 주고 거죠. 상을 예, 서부발전도 마찬가지인데 2016에서 18년 3년 연속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안전 경영 대상을 받았는데 이 상을 준 곳은 한국 경영인 증원이라는 곳이고요. 경영인증원 뭐 이런 것 같은데. 경영인 증원. 근데 3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3천만 원, 한 번은 2,500만 원, 그러니까. 마지막은 5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한국 경영인증원, 한국 HRD 협회 이런 협회나 뭐 그러니까 기관 이런 곳에다가 주고 그냥 상의 그 명칭을 받는 거죠. 아니 이거 돈을 이렇게 주고 상을 받으면 공공기관이 뭐가 좋나요? 경영 대상 받았다고 어디서든 상을 자랑하는 줬다니까. 거잖아요. 나 상 받았다, 안정 대상 그렇죠. 받았다로. 그게 뭐야? 우리 근데 모르는 사람 보기엔 받았나 보구나 이렇게 되는. 아니 이럴 돈으로 월급을 더 주겠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뭐 하는 월급은 거야? 그렇게 함부로 줄 수 없죠. 아니 이렇게 함부로 쓰는데. 안 돼요. 사람을 더 채용하고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보세요. 서불발전에서 그래서 뭐 6천만 원을 차라리 안전관리하는 사람 더 어. 뽑던지 뭐. 6천만 원을 3년 안에 이렇게 어. 냈다잖아. 이게 뭐 너무하네. 하는 짓이야 도대체. 아무튼간에 아이고. 지금 그래서 경실련이 이제 한 말은 이제 배임 혐의가 있는 일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예산 환수를 위한 고발에 나설 계획이고 오.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해서 감사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하네 진짜. 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좀 또 오늘
이 얘기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지적을 또 반론을 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꿋꿋하게 할 얘기를 하면서 가봅시다. 발로 많이 왔었나요 지금까지? 네. 여태까지 많이 왔어요. 자, 해봅시다. 민원연 공익광고 모니터. 성별 고정관념에 빠진 공익광고. 네. 자, 성별 고정관념에 빠진 공익광고라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유튜브 모니터를 네.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죠? 그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유튜버들이 낸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이 공익광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공익광고의 내용이 성평등적 관점에서 성인지적 감수성이 높은 내용인가 아닌가 요거를 좀 하자라는 생각이었고 사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생각냈던 게 옛날에 무슨 선거 공익광고인데요. 선거에 참여하라라는 공익광고인데 거기에서 여성이 굉장히 선거에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이면서 네.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공익광고를 내리는 그러니까 맨스플레인이라고 해서 남녀가 있는데 오빠가 막 그 설득하고 그리고 여자는 무관심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좀 아이디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평등과 그 혐오 표현과 관련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모니터했던 그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공익 광고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나 살펴보는 이제 모니터를 해본 거거든요. 자. 모니터 계기 그리고 이런 식의 모니터들이 우리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쵸. 광고 모니터가. 네. 광고 모니터 되게 중요하거든요.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재밌는 회의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 올해 6월부터 이 성별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몇 개의 광고가 금지됐는데 제가 한 두 가지 사례를 말해줄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 치즈 광고인데 이 남성 2명이 카페에서 애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즈를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애가 막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애를 다시 찾는다 뭐 이런 내용의 광고였거든요. 근데 이게 성차별이다 이러면서 금지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 남성은 애를 잘 못 보고 뭔가 뭐 애 볼 때마다 막 허술하고 약간 멍청하고 약간 이러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남성 비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방송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못하는 거고 그냥 그 사람이 실수를 한 건데 그걸 집단의 문제로 가져가는 게 사실 문제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애보다가 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치 그게 남성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이래서 이제 금지가 됐고 또 다른 광고는 이제 자동차 광고인데 이 남성은 막 우주를 떠다니고 막 역동적으로 운동을 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여성은 유모차 옆에서 이제 얌전히 책을 읽는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금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남성은 역동적이고 여성은 수동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광고가 금지가 됐죠. 되게 선진적으로 지금 영국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 정도로 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광고는 다 사실 문제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다 방송 불가할 것 같은데. 이 금지를 내린 그 가이 피커 영국 광고 표준위원회 위원장은 짧은 광고에 나온 이미지가 일종의 정답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틀에 박힌 시각을 광고가 강화하게 되면 불공평한 인식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광고가 짧은 시간 안에 이미지를 임팩트 있게 전하다 보니까 이 고정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조심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우리 선진 영국의 어떤 판단이다. 와,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네요. 훨씬 강하죠. 근데 제가 네. 처음에 민원연 아주 어렸을 때, 되게 20몇 살에 민원연 왔을 때 어쩌다가 광고 모니터를 해달라는 어떤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왜 받았는지는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광고 모니터 같은 거 안 해봐서 왜냐면 신문 모니터만 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공부를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광고 모니터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그 상징이 엄청나게 그쵸. 들어가기 때문에 상징적 장치들이 그래서 성차별이 엄청 많아요. 광고 속에. 그렇죠. 예, 그 여성을 소비하는 여성과 뭐 강아지와 아기 뭐 이런 걸 많이 그쵸. 소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녀 여성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여기선 미녀라고 말하는데 자 그래서 이 네. 광고는요 그런 이렇게 상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광고를 공부하고 나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광고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그 어떤 성상품 하나 그다음에 차별적인 시선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일반인의 생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까칠하게 그쵸. 굴어? 이런 생각이 인과의 들어요. 사실 아니 우리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왜 뭐가 이렇게? 문제야? 그런 거 얘기할 수 치고 뭐 그렇게 짧은 장면 하나 왜냐면 되게 다 짧잖아요. 막 그쵸. 순간으로 15초, 30초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시비 걸면은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광고의 모든 장면이 그렇게 상징이고요. 그리고 이 광고가 주고 있는 아까 그 광고위원회, 광고표준위원회가 말하는 짧은 광고에 나온 이미지가 일종의 정답을 제시하는 효과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걸로 고정관념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 아주 긴 드라마보다 훨씬 더 나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미리 제가 약을 치는 것처럼 변명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게 이렇게 짧은 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얘기가 다 쪼잔하고 괜히 시비 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광고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접하면 가랑비에 뭐 이렇게 젓듯이 우리의 익숙해지고, 고정관념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공익 광고를 어땠는가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우리 공익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도 잘 모르고 별로 안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공익 광고를 어떻게 모니터했어요? 그 몇 가지를 모니터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TBCF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공익 광고들이 다 이제 모아져 있는 사이트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공익 광고 탭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이제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 네.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 2년 반치를 봤어요. 네. 네. 이때 올라온 공익 광고 영상 총 개수가 377개거든요. 네. 그리고 다 봤습니다. 377개를. 아이고야. 좀 고생했죠. 자, 네. 어떻게 모니터를 해서 모니터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광고 속에. 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센 거죠. 그래서 뭐 광고 속에 사람이 등장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이 부여됐다 하면 다 체크를 한 겁니다. 이 330. 여자는 무슨 역할, 남자는 무슨 그쵸, 역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총 12가지의 역할로 나눠가지고 요걸 통계를 냈거든요. 네, 네. 그래서 12가지 역할을 제가 하나씩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좀 긴데 일단 집안일 하는 역할, 뭐 육아하는 역할, 그다음에 직장 내 상급자 역할, 문화생활을 즐기는 역할, 설명하는 역할, 리액션하는 역할, 회사 공장에서 일하는 역할, 회사 공장 밖에서 일하는 역할, 공무원, 정책 수혜자, 그 나머지 기타 이렇게 12가지 역할로 나눠서 본 겁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 나왔는지 이렇게 비율을 따져봤던 거죠. 왠지 이렇게 딱 느꼈을 때 집안일 하는 역할, 육아하는 역할, 그런 네. 거는 다 여자. 그다음에 그렇죠. 직장 내 상급자, 남자. 문화생활 즐기는 사람, 여자. 설명하는 사람은 남자. 또 남자. 리액션은 여자. 여자. 회사나 공장은 여자, 남자 다 비슷할 것 같고 왠지 공무원은 남자. 정책 수혜자는 여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그런 이미 생각을 알고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전체 등장 인물이 몇 명인데 이 중에 뭐 네. 여자, 남자 이런 것들을 좀 일단은 통계를 네. 쫙 내주세요. 총 2,532명이 등장을 했어요. 네. 이거 참 인턴분이 셌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다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쓸데없는 고퀄리티라고 말하는데 왜냐면 처음에 2년 반치를 봐라 했는데 보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세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됐어요. 2,532명이 됐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거 세는 것도 힘들겠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긴 네. 시간이었는데 네. 하여튼 뭐 이중 남성은 1,441명, 뭐 여성은 1,091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네. 56.9%와 43.1%니까 네.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여자 남자가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반반은 나온 것 아니지만 같아요. 그냥 남성이 나왔어요. 좀 더 많다. 뭐 이 정도의 의미 뭐 그래서 네.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역할이 그쵸. 중요해요. 이제 그죠? 역할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집안일 하는 역할을 살펴봤어요. 네. 좀 너무 뻔할 뻔짜지만 여성이 25건에서 나왔고 남성이 7건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공익 광고에서 이제 집안일 그러니까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역할이 여성은 25번 나왔을 때 남성은 7번 나왔다. 그래서 여성이 집안일하는 장면이 남성에 비해 3배 정도 더 많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집안일은 여성의 역할이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보여준 거고 네. 육아의 역할의 경우는 여성이 59건, 남성이 48건이었어요. 약간 비등비등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정부에서 계속 이 남성 육아에 대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 남성 육아를 장려하려고 그 남성들이 애를 보는 이러한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비등비등한데 이러한 공익 광고 빼고 그냥 일상 그 공익 광고에서 보면 그 일상 광고에서 육아하는 비율을 보면 여성이 50건이고 남성이 30건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육아도 역시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경향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돈을 벌거나 일을 하는 건 이제 남성의 역할로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데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회사나 공장 아니면 그 밖의 곳에서 일하는 역할,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런 역할로 나온 걸 봤는데 그 이제 총 이제 1,090건인데 남성은 677건, 여성은 413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차별이 좀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남성이 일하는 사람 중에 남자가 62.1%고요. 여자가 37.8%거든요. 이건 좀 유의미한 차이고 네. 15%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네. 공무원은 엄청나게 차이가 그렇죠. 많이 나네요. 공무원 역할의 경우는 여성이 18건에서 나왔는데 남성은 62건. 야, 이건 진짜 현실과는 좀 다르다. 요즘 그렇죠. 여성 실제로 공무원도 반반이죠. 많은데 그죠? 그렇죠. 과거에는 사실 뭐 공무원이 남성의 어떤 그 상징처럼 되어 있었다니까 그대로 그냥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사실 한 5대5 정도 될 텐데 비율이 네. 18대 62, 한 3배 정도 남성이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상급자. 네 되게 중요한 건데 상급자 있잖아요. 네. 저희가 뭐 회의를 진행할 때 앞에 나서서 이제 뭐 보고를 받는다든지 네. 뭐 이렇게 스피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이거 상급자로 보고 이제 그걸 체크해 봤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상급자 역할은 남성이 56건인 반면에 여성은 6건. 그러니까 90.3% 대 9.7%. 9.7% 진짜 그러니까 9배 많네요. 넘는 차이를 보인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왜 그때 저희가 현실에서 그쵸. 여성 비율이 엄청 적다. 네. 뭐 현실화 잘 맞춰서 지금 가고 있어요. 진짜 아주 과학적으로 현실을 다 반영하고 있어. 그래서 저희가 고위직 여성이 훨씬 적다는 적죠, 훨씬 적죠. 네. 그런 현실이랑 진짜 똑같네요. 네네. 그거를 그냥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관리자고 상급자는 남성이고 관리자 뭐 일 밑에서 뭐 지시받는 사람은 여성이다라는 인식을 계속 광고가 심어주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도 고정관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광고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막 항의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여성은 뭐 일 못하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아, 그런 항의 전화를 와요? 저도 한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해봐서 아는데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런 사람도 이런 광고를 보면서 저 봐라 남자들이 다 저렇게 유능하고 부장님이고 이런 게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을까 우리 일상 속에서. 그래서 할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 역할이라는 게 네. 있는데 이게 이제 막 나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그쵸. 거래요. 뭐든지. 네. 근데 이 설명하는 역할이 110건과 65건 이것도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나네요. 이것도- 네. 62.8%와 37.6%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맨스플레인 네. 남자가 이렇게 오빠가 말이야 이러면서 설명해줘야 되고 다 알아야 이놈의 될 것 오빠, 그 오빠들이 설명해 주는 거 굉장히 자주 등장하거든요. 사실 거의 나는 이것 말고도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설명은 오빠가 그쵸. 하거든요. 장황하게 그 훈계하는 거 있잖아요. 설명하고 훈계하고 여자들은 그냥 귀엽게 물어보고 남자들은 멋있게 막 설명하고. 오빠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고 근데 이런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한 게 이 설명하는 역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더라. 62.8%와 37.2%로 나타나더라. 남성이 거예요. 62.8이고 여성이 네. 37.2%. 사실 저는 이 통계 아주 재미있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쓸데없는 고퀄리티로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네. 데이터 저널리즘 이런 맞아. 거죠. 2,500명을 좀 이걸 한 명 한 명 사람을 세고 있으니 얼마나 웃깁니까? 아, 이게 데이터 저널리즘이에요. 그럼요. 이게 그럼 바로 데이터 저널리즘이에요. 분명한 이게. 데이터 저널리즘. 이게 성별 고정관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를 저희가 들이댄 거잖아요 그럼 지금. 데이터를 정확하게 아, 보면 우리는 일은 여성. 숫자로 말한다. 그럼요. 진짜 애쓴 그 겁니다, 인턴분들이 진짜. 하셨는데. 네, 이게 정말 인턴 덕에 정말 많은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냥 대표적인 광고들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게 아까 전에 처장님이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뭐 이거 가지고 그래라고 지적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좀 약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지적했던 광고는 인천광역시에서 내놓은 광고인데 이게 여자편 남자편 이렇게 나눠서 광고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여자편에서는 이 여성이 막 그냥 일상복을 입고 뭐 SNS 하면서 막 관광 코스를 즐기는 약간 인천을 문화생활을 광고하는 거예요. 네네 인천을 광고하는 건데 그래서 인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관광하는 캐릭터로 나와요. 근데 남성편에서 해서 남성은 양복을 입고 태블릿 PC로
신문 기사를 막 읽으면서 막 인천과 런던을 막 비교하는 그런 그 남자도 멘트를 요즘 관광이야. 뭐지 그래서 쇼핑 멋있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계속 말해서 되게 지적인 캐릭터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은 되게 수동적이고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지만 남성은 아까 말했듯이 약간 맨스플레인처럼 뭔가 설명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각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건 성차별적인 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광고였고요. 하필이면 그렇게 여성편 남성편 나눠서 했다는 것 그쵸.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 굳이 왜 나눴지? 그걸 나눠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그러시네. 애초에 그런 걸 안 하시면 되는데 그냥 여자 남자 뭐 아니 누가 꼭 여성편 남성편을 해야 되냐고 인천에서 요즘에 누가 남성이 이렇게 막 태블릿 PC로 신문 읽고 뭐 그런 거 해요. 놀기도 바쁘지. 근데 네. 그냥 그런 고정관념이 그냥 그대로 담겨 있었던 네, 거고. 네. 두 번째 광고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편 요런 건데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일자리 이제 광고예요. 그래서 중장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약간 이런 광고인데 네. 이런 멘트가 나와요. 중장년이 일어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일어선다는 것 이라고 하면서 쭉 남성들만 나오는 겁니다. 진짜요? 네. 중장년에 남자만 있어? 그래서 그런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막 일자리를 찾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우리 사회를 일으켜 세우는 기둥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 남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여성 중년들은 어디 갔지? 여성분도 분명 우리 어쨌든 경제 주체로서 일을 하고 뭐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남성만 이렇게 마치 남성 경제 주체로 이렇게 내세우는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성차별적이지 않냐? 이건 진짜 생각이 짧으네요. 그죠? 그쵸? 왜냐면 중장년이니까 남자만 나가서 일하면 집이 어떻게 저쪽에 뭐 이렇게 생계가 꾸려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성들도 똑같이 중장년에도 직장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아예 생각을 못했다는 그런. 사실 요즘에 같으면 적절히 뭐 여성 중장년도 배치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좋은 네. 광고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그것도 좀 얘기해 네. 주세요. 이 영상은 시작할 때 이제 한 여성이 이 가죽 자켓을 입고 바람을 맞으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해요. 걸크러쉬야? 그 오토바이가 네. 할리 데이비슨 아시죠? 이렇게 약간 벌 서듯이 손 들고 타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막 엄청 ทุ่나게 막 타요. 근데 사실 이게 오토바이가 아니라 트랙터 손잡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트랙터를 되게 멋있게 타고 있었던 장면이었던 거죠. 그게 우리나라 거예요? 네, 이게 청년 귀농 광고였거든요. 너무 그래가지고 귀여운데? 아직도 농업이 올드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이제 광고가 끝나는 약간 이런. 멋진데? 네, 그래서 이렇게 농촌에 와서 일을 해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광고였는데. 트랙터로 칼리 데이비슨 타듯이 그렇죠. 가는데 가고 있는 여자야? 거예요. 네, 모든 게 다 굉장히 기발한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고정관념을 많이 깨는 거죠. 뭐 특히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는 되게 남성성의 상징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가죽 자켓 입고 이렇게 약간 무서운 아저씨들이 이렇게 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그걸 이제 여성에게 맡기고 또 사실 농업도 뭔가 남성 과거에는 어떤 가부장제의 상징이었는데 그걸 이제 여성이 하고 있다라면서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깨는데 기여했다. 그래서 저희가 성평등한 광고다라고 저희가 뽑았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또 괜히 이게 민원연이 또 트집 잡고 있네 또 이런 얘기는 사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과학적인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통계를 낸 것이고 하나하나 세서. 네, 하나하나 세서 여자냐 남자냐 무슨 역할이냐 이렇게 세서 저희가 내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라고 지적했던 사례들도 우리가 막 엄청나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만드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동영상 그러니까 광고를 만드실 때 그래서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여성을 지금 솔직히 이 가죽 자켓 입고 할리 데이비슨 같이 타고 있다는 그 여성 사실 그게 현실과 생각해 보면은 맞지 않잖아요. 현실에서 많이 보지 못하는 모습이잖아. 근데 그런 광고를 오히려 내놓음으로써 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주는 역할을 광고가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게 공익 광고 아니겠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더 광고 속에서 특히 최소한 상업 광고가 아닌 공익 광고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우리가 공영방송이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공익 광고만이라도 좋은 내용을 전하려고 그 공익적인 광고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성차별이 발생하거나 어떤 직종이나 꼭 성이 아니고요. 그 무엇에 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그것을 담는 그런 광고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번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원래 광고나 이렇게 뭘 만드는 사람들은 네. 고정관념을 깨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네. 근데 고정관념을 막상 잘 깨는 작품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게 뭐 크리에이터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고 네.
뭐 위에서 오케이 해주는 사람들의 인식일 수도 있고 그다음 근데 별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죠. 그냥 뭐 상급자는 당연히 남자 아니야. 그냥 섭외하고 막 이런 거.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그 이를 만드는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걸 시도하려고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오케이 공익 광고는 또 오케이 해준 사람이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잖아요. 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네. 그 뭐죠 콘덴싱 광고를 봤는데 거기에는 딸의 머리를 이렇게 빗어주는 사람이 아버지고 그쵸. 어머니가 이제 밖에서 뭐 일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일반 기업의 광고들이 좀 더 그 폭이 넓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오히려 남성 여성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뭐 우리 사회에 지금 남성하고 여성 이게 두 가지 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광고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또 듭니다. 네. 네. 그 콘덴싱 그 광고 그 보면은 그 남자가 그거 머리 쪼매주고 있는 과정에 여자는 그 아파트의 그 제도 그러니까 보일러를 바꾼다거나 이런 제도를 다 이해하고 그런 법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그 남자 오 진짜네 뭐 이러잖아. 네. 그게 되게 귀여워요. 그죠. 네. 사실은 근데 또 일상에서 보면 그런 일이 되게 흔하게 있거든.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런 여자가 더 먼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잘 그려준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좀 이렇게 광고 모니터 하는 거 진짜 괜찮은데 내가 여유가 되면 민원연이 한번 왜냐면 저한테 광고 홍보학과 교수님이 민원연이 광고 모니터 하면 자기가 무료로 교육을 한번 해주겠다라면서 엄청 광고가 정말 썩었다 광고가 정말 문제가 많은데 아무도 모니터를 안 해준다 자기는 정말 그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사례가 눈에 막 밟히는데 그걸 모니터를 아무도 안 해준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또 한번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제가 어저께 밤에 네. 갑자기 또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희 민원연 회원이 막 들어오길래 회원 또 우리 요즘 유시민 신청이? 네. 유시민 이사장에 이어 누가 또 우리를 뭐 이렇게 추천했나? 했나라고 하면서 제가 찾아보다가 우리 네. 회원 한 분이 그런 글을 그게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글이었어요. 근데 참 회원이요 본인의 블로그에 민원연 후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글을 올리셨는데 그 정성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네. 너무 잘 썼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써도 이렇게는 못 쓸 것 같다. 맞습니다. 너무 성의 있게 잘 써주셔가지고요. 이런 분들의 파워 블로거. 네 이런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미디어 탈곡기 그 팟빵 댓글을 보면요. 수신료로 먹고 사는 공영방송의 본분을 KBS가 뼈저리게 각성하고 거듭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라고 천국의 숲님께서 써주시고 1,000원 캐시를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각성하고 거듭 나겠죠? 좀 기대를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천국의 수님께서 종편과 유튜브 모니터 하시는 활동가분들이 진짜 애국자이십니다. 그분들의 강철 멘탈에 경의와 응원을. 네. 강철 멘탈은 강철 멘탈?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약간 유리 멘탈인데 약간 부여잡고 하는 거죠, 뭐. 멘탈 부여잡고 하는 겁니다. 진짜 활동가 분들하고 인턴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네네. 그리고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박찬주 그 짐승이 나올 때 저에게 최악의 군 생활을 겪게 했던 말년 대위가 생각나네요라고 하면서 본인의 네. 또 군 생활을 이렇게 길게 써주셨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미정곰탱님은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진짜. 네. 그래서 각설하고 쓰레기장에 있어도 모자를 박찬주가 정치판에 나온다니 진짜 자유당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이 든다. 막말에 쓰레기 영입의 이익을 위한 반대까지
이렇게 또 속상하다라고 하셨어요.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는 MBN 주주명부 전수조사에 더민주에서 단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것에 화가 나네요. 언젠가 누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기자, 언론들과 잘 지내려고 애쓴다고. 어떤 상황이라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엔 되고 그렇게 하면 지금 여당 입장을 반영해주지 않는다고 언론이나 기자들 탓할 수 없지 않을까요? 방송 담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전화를 해야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거 얘기를 해줘야죠. 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뭐 자기는 선거 안 나갈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거 무릅쓰고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옳은 일이니까. KISSS님께서 다들 왜 언론 편을 들어주나요? 언론에게 부당한 조항이 있으면 안 되나요? 좀 당하게 놔두세요. 또 같이 남겨주셨는데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기자들 입장에서 출입 제한이 말도 안 된다면 니들이 단체로 출입 거부해. 네. 어제 705화 유튜브 편에 양재진님 군인권센터를 비판하는 이유는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을 가지고 자한당의 대표 황교안을 공격하니 군인권센터를 공격을 하려는 무기로 박찬주를 이용한 거죠라고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배경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측면이 있죠. 네. 호아 K님께서는 군대에 못 다녀오신 황교안 씨 귀하신 분입니다. 저분이 계시는 한 자한당이 성공할 일은 없으니까요. 민주당 의원님들 그렇게 몸살이시는 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언론은 무섭고 국민은 무섭지 않으신가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정확한 말씀이시죠. 네. SKI님께서는 민원연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실님도 참 좋은 반가운 이야기인데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공에서 처음 민원연을 알게 되어 찾아듣고 반하여 구독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온전한 기사를 내는 언론에 대한 시민의 갈증을 알기는 할까 답답합니다. 그나마 민원연을 알게 되어 숨통이 트이고 듣다 보면 제 자신도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구나 느끼는 내용도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과 말뿐인 행동으로 민주 언론을 위해 열리라는 민원연이 생각보다 구독자 수가 너무 적어요. 민원연 정도면 벌써 50만은 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속상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저희가 시민단체 중에는 거의 네, 저희가 참여연대를 이기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네, 우리가 다 이렇게 소통에 좀 뒤처지고 있다는 우리가 열릴만 하지 막 이렇게 선전선동에 강하지 못하다는 반정. 아니 이것도 다 선전선동이거든. 왜냐면 저는 참여연대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좀 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중과의 소통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제 우리 내용이 참 좋은 거는 우리도 알거든. 내용이 좋아요. 시민단체가 언론사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우리가 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법 적용도 사람이 하니 봐주고 싶으면 지 마음대로 봐준다라고 네. AD10131977님께서 써주셨습니다. 네. 그죠. 별일 없는 일상님께서 네. 민주당 의원 10명 미만만 보이는 듯 다들 몸살이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박한수님께서 1000만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까셔도 될 듯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일 없는 일상님은 아까 47분짜리를 단락별로 나눠서 올려주세요. 제목 붙여서 올려주세요. 한꺼번에 오래 못 들어요. 관심사별로 선택해서 듣고 싶은데 영상이 길다 보니 듣다가 포기하게 돼요 하셨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팟빵에 올렸거든요. 네. 근데 팟빵에선 재미를 못 봤어요. 만약에 잘랐는데 유튜브에서 재미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타임라인을 올려드릴 테니까 네. 맞아요. 요즘에 그거 많이 하죠. 그거를 타임라인. 클릭하시면 네네. 되거든요. 제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하데스님은 견은 그냥 견으로 살아야지. 자꾸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사람이 먹는 감 따다 먹어 지저대면 그게 사람으로 환생이 될까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이고. 누구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꼭 이렇게 세게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다. 전 명예훼손으로 네. 피해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어제 이제 저희 민원연에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제보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메일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밤에 메일을 보다가 빵 터진 게 있어가지고요. 요거 하나만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제목이 기자들의 문제의식을 지적하고 싶네요라고 하셨어요. 역사의식을 지적하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김인성 님이라는 분께서 보내셨어요. 기사를 열어보니까 정말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사에 뭐라고 하냐면 팩트체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자들의 자질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메일을 드린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기사를 쫙 열어봤거든요. 한국일보 기사였고요. 소설 소년이 온다. 한국 폴란드 무대로 올린 두 연출 얼굴 맞대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 이 마르친이라는 연출가, 그러니까 어떤 연극 소년이 온다를 그 연출하신 연출가가 한 발언을 그대로 이제 따옴표로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마르친이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918년 폴란드가 독립하고 이듬해 한국이 해방됐으며 1980년 한국에선 광주 대학살이, 1981년 폴란드에선 계엄령이 선포되는 등 한국과 폴란드가 역사적으로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작품으로 만들어보자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마르친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1918년 폴란드가 독립하고 이듬해 한국이 해방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발언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냥 받아치는 거죠. 진짜 뭐 받아쓰기의 AI 정수지. 만약에 마르친이 이렇게 말했으면 이거 지우든가 아니면 교정에 질문을 했어야 돼. 그 자리에서 저기 그렇죠. 우리는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다. 18년에 폴란드가 독립한 그 다음에 우리는 3.1운동이 있었다라거나 우리 독립을 45년에 했다라고 말을 해야지. 근데 이걸 그대로 쓴 거지. 이거 상당히 좀 민망한 이건 진짜 창피한 기사가 된 거예요. 정말 AI가 쓴 것처럼 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AI도 이건 안 틀리겠네요. 근데. 그래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건 이제 보고서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시껄렁한 걸 우리가 또 보고서를 일일이 다 쓰긴 참 그렇고요. 근데 이거를 읽어보시고 이거를 문제의식을 갖고 민원연에 제보를 해주신 이 시민께서 오히려 위대하신 거고요. 다 그냥 마르친이 이렇게 말했나 보다? 기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옮겼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검색해보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기사가. 그러겠네요. 네. 다 받았었어요. 네. 아무튼 참 정말 우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또 부지런히 저는 오늘 또 부산에 갑니다. 여러분 혹시 부산에 관심 있으신 분 해양대학교에 저녁에 강의를 갑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지역에 있는 회원님께서 또 오신다고 또 막 지금 그러시고 계신데 아무튼 바쁜 일정을 보내고 내일 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뉴스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